옛날 한국의 한 고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놀부였고 동생의 이름은 흥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성격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놀부는 욕심 많고 이기적인 반면 흥부는 착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는 유산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부는 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유산을 모두 가져갔고 흥부에게는 겨우 방 한 칸과 작은 밭 한 평을 주었습니다. 흥부는 그마저도 감사히 여기며 아내와 함께 검소하게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겨우 흥부의 집 마루 밑에서 제비 한 쌍이 날아와 둥지를 틀었습니다. 흥부는 제비들이 무사히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봄이 오고 제비들이 떠나는 날 흥부의 집은 조금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해 여름 떨어져 있던 제비 한 마리가 다리를 다쳐 다시 흥부의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흥부와 그의 아내는 다친 제비를 정성껏 간호해 주었습니다. 제비는 흥부의 정성의 보답이라도 하드 건강을 되찾아 남쪽으로 날아갔고 가을 즈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날아온 제비는 흥부의 집 마당에 박씨를 하나 떨어뜨리고 날아갔습니다. 흥부는 그제야 제비가 떨어뜨리고 간 박씨를 심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이 자라기 시작하더니 가을이 되자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흥부는 박을 수확하고 망치로 첫 번째 박을 톡톡 쪼개었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환한 빛이 쏟아지더니 금은보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흥부는 어리둥절했으나 곧바로 감사의 마음을 갖고 나머지 박도 쪼갰습니다. 그 안에는 쌀과 보리, 귀한 음식들이 넘쳐 흘렀습니다. 흥부 가족은 더 이상 가난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고 마을 사람들과도 그 부를 나누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놀부는 질투로 가득 찼습니다. 놀부는 흥부의 흉내를 내기 위해 전혀 돌보지 않았던 제비집을 찾아 일부러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는 태연히 제비를 간호하는 척하면 것도 시급하다는 듯 내보냈습니다. 얼마 후 놀랍게도 제비는 놀부의 집에도 박씨를 잔뜩 떨어뜨렸습니다. 놀부는 기쁜 마음에 박을 쪼갰으나 첫 번째 박의 안에서는 괴물들이 튀어나와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박에서는 많은 뱀과 벌레들이 튀어나와 놀부를 공격했습니다. 놀부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흥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흥부는 형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이웃과 서로 돕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두 형제는 화해했고 마을 사람들 또한 그들의 이야기를 교훈으로 삼아 서로 돕고 배려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어느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두 아이, 오빠와 여동생이었습니다. 이 가족은 소박한 삶을 살면서도 서로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이웃 마을에 가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아이들에게 맛있는 저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시장에 갔다 올 테니까 집에서 잘 있어라. 그리고 혹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낯선 사람이 오면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거라. 하고는 성긴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집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도 먹고 오후가 되어갈 즈음 문 밖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얘야, 문 좀 열어라. 엄마가 왔다. 그러나 오빠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빨리 돌아온 것 같아 의심을 했습니다. 오빠가 엄마라면 손가락을 문틈으로 넣어보세요 라고 요청했더니 어머니의 손이 아니라 이상하고 날카로운 손톱이 문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오빠는 그것이 어머니가 아니라 호리무새라고 불리는 거대한 도깨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깨비는 간교하게 아이들을 속이려 했던 것입니다. 오빠는 겁에 질려 여동생과 함께 서둘러 집 안에 숨어서 긴장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는 아이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집을 부수려고 힘을 다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아이들은 집 뒤로 달아나 숲속으로 뛰어갔습니다. 숲속에서 도망치던 중 아이들은 큰 나무 위로 올라가 몸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니 밝은 해가 빛나고 있었고 오빠는 급히 하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햇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자 햇님은 아이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 구름을 움직여 도깨비를 태양의 빛으로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깨비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무서운 기세로 아이들을 잡으려 하자 이번에는 여동생이 달님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달님, 제발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 순간 달님이 밝은 달빛을 비추며 아이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도깨비는 이제 해와 달의 압작으로 완전히 퇴치되었습니다. 이 일 이후로 햇님은 용감한 오빠의 마음을 기려 매일 낮을, 달님은 지혜로운 여동생의 지성을 기려 매일 밤을 지켜주기로 약속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가 떠오르면 안전함을 느끼고 밤이 되면 평화로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그렇게 오빠와 여동생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한국의 작은 마을에 흥부와 놀부라는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흥부는 마음씨가 곱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가난했어요. 반면에 놀부는 욕심이 많고 성격이 나쁜 부자였습니다. 두 형제는 어렸을 때부터 전혀 다른 성격 때문에 자주 다툼이 있었고, 성인이 된 후에는 각각 가정을 꾸리고서로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흥부는 비록 돈은 없었지만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는 아내와 여러 명의 아이들을 두고 있었지만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족을 돌봤습니다. 마을 사람들 또한 흥부를 좋아했기 때문에 흥부네 집에는 항상 따뜻한 농기가 돌았습니다. 한편 놀부는 큰 재산을 모아 큰 집을 짓고 하인들을 고용하여 편안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차가운 성격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죠. 놀부의 재산은 점점 늘어갔지만 마음의 공간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어느 봄날 흥부네 집에 제비가 나라와 둥지를 들고 새끼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비가 돌아와 보니 새끼들이 먹을 것이 없어 울고 있었고, 흥부는 미소를 지으며 곡식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제비는 다친 다리로 힘겹게 날아다니다 그만 땅에 떨어졌습니다. 흥부는 제비의 다리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제비는 다리가 완전히 나아지자 흥부에게 보답하고자 무엇인가를 물고 와서 그의 마당에 두고 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씨였습니다. 흥부는 그 박씨를 정성껏 심었고 시간이 지나 굉장히 큰 박이 열렸습니다. 박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놀라운 보물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흥부는 그 보물로 식구들과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놀부는 사태를 바라보며 자신도 이번 기회에 한몫 잡겠다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일부러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치료해 주며 억지로 보답을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놀부에게 주어진 박씨는 평범한 것이었고, 박을 열어보니 오히려 그 안에서는 벌레와 재앙이 쏟아져 나와 놀부의 재산을 순식간에 망쳐버렸습니다. 놀부는 결국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동생에게 사과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흥부는 그런 형을 도와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잘못을 이해하며 화해의 손길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흥부와 놀부는 서로 돕고 화합하는 형제를 다시 찾으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눈에 지나친 욕심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교훈과 더불어 착한 마음씨가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진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간의 사랑과 화합의 중요성 또한 깨닫게 되는 교훈적인 동화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깊은 산골에 어느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족은 어머니와 두 남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오빠인 이름은 동해였고 여동생인 이름은 다량이었어요. 그들의 아버지는 여러 해 전 산적들에게 잡혀가고 난 뒤 소식을 끊겼어요. 남매는 그리움 속에서도 어려움을 견디며 어머니와 함께 오순도순 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장날에 나가 떡을 팔고서 산 넘어 해가 질 무렵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얘들아, 어서 와서 이리 앉아라. 시장에서 팔고 남은 떡이야. 어머니는 남매에게 맛있는 떡을 나누어 주셨어요. 다량은 떡을 꼭 쥐고 자신의 몫을 천천히 먹으면서 오빠와 함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곤 했어요. 그러나 그날은 다른 날과 달랐어요. 밤이 깊어가던 중 멀리서 불길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를 들은 남매는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때 마침 똑똑하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 밖엔 어떤 낯선 여자가 서 있었는데 그녀는 너희 어머니가 내게 떡을 주셨다. 그래서 배가 고파왔다. 말했어요. 사실 그 여자는 산에서 내려온 무시무시한 호랑이였어요. 그녀는 사람으로 변신하여 남매의 집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그러나 남매는 그녀의 정체를 알아채고 황급히 문을 걸어 잠갔어요.
큰일 났어. 다양아, 저건 사람 모습으로 변한 호랑이야. 동해가 다양에게 소리쳤어요. 남매는 어머니가 주신 떡을 들고 뒷문으로 황급히 도망쳤어요. 호랑이는 성이 나서 남매를 쫓아왔고 남매는 숨이 차도록 달렸습니다. 그들은 산속 가장 높은 나무에 올라가 숨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호랑이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무 아래에서 그들을 위협하며 울부짖었어요. 두려움에 빠진 남매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했어요. 제발 하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호랑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오더니 밧줄처럼 꼬여 동해와 다양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어요. 호랑이는 그 광경을 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려 했지만 금방 떨어지고 말았어요. 결국 동해는 태양이 되고 다양은 달이 되어 하늘 높이 떠올랐어요. 그때부터 동해는 낮에 세상을 밝혔고 다양은 밤을 지켜 주었어요. 하늘에서 서로를 보며 언제나 함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호랑이는 그 누구에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왔답니다. 그들은 서로의 잃었던 가족을 잊지 않고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가족의 사랑과 용기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려주며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답니다.